주말 집회 잘 다녀오셨나요? 네, 제가 말씀드린. 근데 잘 다녔는데 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집회 중에 가장 슬픈 피켓이었습니다. 이렇게 노래 가사를 제목으로 붙여서 해병대 해병연대 분들 했는데 구 기자님도 많이 취재 보셨지만 이런 구호 못 보셨죠? 네,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빙꽃 한 송이. 아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8순이 넘은 해병대 예비역도 오셔가지고 윤석열 안 보는 것이 진짜 안보다. 안 이런 보인다. 패러디까지 하면서 네 대단했습니다. 뭐 이언주 의원의 표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요. 뭐죠? 아버지가 해병이셨더라고요. 정말 엄격하게 자랐는데 나라 사랑하는 마음, 동료 사랑하는 마음이 어르신이 돼서도 가득했대요. 근데 이 젊은 해병을 죽여놓고 다 발뺌하고 후임자한테 책임 떠는 거 보면서 막 사자우를 터뜨리셨. 그래서 이렇게 태극기까지 흔들면서. 근데 그 집회가 이제 이채양명주 태극기가 우리 집회입니다. 것 됐습니까? 예, 우리 것 됐습니다. 예. 앵커님 그리고 그 집회가 이채양명주 집회장이었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용산 관저 앞에 이채양명주 시민연대 이채양명주 집회, 농성장의 해병대 예비역연대가 대거 결합해가지고 집회가 열렸고 야육당 지도자들이 다 왔었습니다. 잘 다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안진걸 소장님, 임세은 대변인님 이렇게 월요일 날 패널로 나오셨으니까 주말에 했던 집회 소식도 좀 전해주시고 이제 또 탄핵 집회 계속 가열차게 시작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매주 열리고 있는데 사람이 이제 다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7월 중순에 최상병님 억울한 사망 1주기 때 맞춰서 아마 수십만, 수백만의 국민이 집결한 대규모 범국민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13일 토요일 날, 또 7월 19일 날 기일, 그리고 그 주 토요일 이렇게 그 주간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 거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침에 탄핵열차 말씀을 드렸더니 김일웅님 탄핵열차 좌석 번호가 저는 40만 5172번이네요. 금요일 오후 1시경에 좌석 번호 받았습니다. 40만 5172번 받으셨군요. 구교영 기자님,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80만 명을 넘어섰던데 혹시 맞습니다. 지금 네. 몇 명이나 청원?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사실 이 방송이 시작하기 2분 전에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를 켜고 대기인 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분명히 처음 봤을 때 18,000명이었거든요. 네. 10,000명이 지나서 현재 대기인은 8,334명이어서 대기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들어가질 못하기 때문에 현재 얼마나 청원에 더 동의하시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탄핵 동의 청원 그 수가 지난 27일부터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20일 날 등록이 된 다음에 23일 요건이 5만 명을 훌쩍 넘겼고요. 27일에는 23만 명을 넘겼는데 그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주말을 거치면서 늘어서 오늘은 급기야 80만 명을 오전에 넘어서는 기염을 통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80만 명을 넘어섰고 아마 오늘 중에 100만 넘을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세요. 저도 주말에 이런 문자를 지인한테 받았는데 그 지인께서 이런 글을 보내셨어요. 근데 이거 누가 장난치고 있는 거 분명하죠 하면서 접속 대기 중입니다. 이 화면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글쎄요. 실제로 동시 접속이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보십시다. 그랬더니 뭔가 많이 수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홈피가 이 정도 트래픽을 소화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그렇기도 해요. 임세현 대변인님. 네네. 국회 홈페이지 뭐 이 정도 들어왔다고 다운되고 접속이 안 되고 그런다는 것도 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국회 홈페이지가 무슨 그 우리 연예인들 아이돌 BTS 무슨 콘서트 접속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의도적으로 트래픽 제한한 거 아니냐라는 설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저는 국민의 민심을 보여준 바로미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기가 좀 많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게 얼마나 열망적이냐면 팁을 줍니다. 대기 빨리 들어가는 법. 근데 제가 본 대기 빨리 들어가는 법은 대기 상태에서 비행기 모드로 바꾼 다음에요. 비행기 모드를 잠깐 풀면 접속이 좀 빨라진다. 그런 얘기가 저도 그거 받았어요. 지난 주말 사이에 엄청난 꿀팁으로 돌아서 저도 시골 친구들 밤에 올렸더니 야, 진거라 고맙다. 바로 됐다, 야. 실제로 되던가요? 이렇게 그 확인해주는 연락도 받았는데요. 현재 87,302명이 돌파되고 있습니다. 80만? 그러니까
그 청원 사이트가 접촉이 안 되니까 80만이요? 87만이요? 80만 7,309명. 예. 말하는 순간 계속 올라갑니다. 이 사이트가 뭐냐면요. 앵커님, 그리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 candle.gobongs.com인데요. 예. candle.gobongs.com으로 들어가시면 예. 희한하게 신기하게 이제 촛불행동 측에서 만든 건데 아하. 실시간 동의 수만 먼저 여기서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청원 사이트도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들어가면 2시간도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국회 쪽에 확인해 봤습니다. 주말에 저도. 그래서 지금 의장실은 서버 증설에는 시간이 걸려 예산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서버를 최대한 가동하는 조치를 해서 개선했다고 하는데 접속자가 폭주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청원이 대인기였잖아요. 예. 그때 그래서 청와대는 청원이 하도 사람 많이 몰리니까 그걸 잘 준비해 놓은 거예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원래 청원권이 있는 국회 사이트는 찬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버 증설 안 해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확인된 게 10,000명, 20,000명만 국회 사이트로 들어가도 청원 사이트 들어가도 접속이 폭주된 걸로 간주되었구나. 그래서 국회도 지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네. 청원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국회의장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냈습니다. 자기들이 네. 이건 좀 문제가 있었다. 네. 청원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라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죠. 사실 뭐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네. 드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안진걸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SNS를 통해 가지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내용이 뭐냐면 현재 대규모 국민청원 참여로 국회 디지털 인프라가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서버 증설 등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명료하게 말을 나눴습니다. 네. 지금 막 해결법 해서 많이 올라오는데요. 모바일에서는 사이트 접속 상태에서 비행기 모드로 갔다가 다시 해지하면 청원 동의가 가능하고 PC 모드에서는 사이트 접속 상태에서 인터넷 연결을 해지했다가 다시 접속하면은 또 정상 동의가 가능하다. 이런 아이디어를 보내주셨네요. 꿀팁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회 역사상 최대 청원이거든요. 네. 아마 우리 애청자들께서 그런 이제 하도 속상하니까 이거 누가 고의적으로 방해하느냐라는 이제 당연한 지적이나 상상할 수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국회 역사상 최대 청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청원은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임세 무대면도 있지만 100만 넘은 청원도 여러 건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청원이죠. 네, 그때는. 청와대 청원은 그래서 이제 서버 같은 걸 잘 갖춰놓은 거죠. 근데 국회는 한 번도 이렇게 100만에 근접한 적도 없어요. 이게 처음이어가지고 네. 근데 국회 내심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청원 코너가 있다는 게 이번에 국민들이 알려졌으니까. 대부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청원법에서 청원이 보장됐는데 오프라인 청원만 받아준 거예요. 국회가요. 그나마 민주당 국회의장들 들어서는 온라인 청원을 개설했는데 안 알려졌는데 이번에 엄청 알려져서 놀라운 건 다른 청원들도 동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간 김에 이거 괜찮은 청원이라고 동의하고 나온다는 거죠. 하여튼 이런 현상이 빨리 해결이 돼야죠. 아직도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퍼스9님. 클라우드 서버의 경우는 트래픽이 많더라도 서버 접속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이건 서버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지금 상황은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의견 주셨으니까요. 예, 그런 지적들도 제가 꼭 전달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이렇게 그야말로 쓰나미급 아닙니까? 왜 이렇게 몰립니까? 저는 국민들이 총선 끝나고 화끈한 변화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보여주나 하고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이 방법이 있구나라고 알려진 뒤로 이쪽으로 지금 탈출구를 찾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길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100만 명 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고 곧 200만, 300만, 500만, 1000만까지도 갈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구교영 기자님, 네. 지금 국회 청원은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렇게 80만 명을 넘었었다는 것은 네. 얼마나 그 뜻이 강렬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앵커님도 소개해 주셨지만은 4.19 총선 참패 이후에도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지 않는 데는 실망감이 컸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국민 동의 청원 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났던 포인트가 뭐냐면 지난주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조작 혹은 유도 세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에 대한 실망감이 다시 한번 수를 늘리는데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또 이번 폭발적인 증가세 기름을 부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에 회고록을 냈지요. 그 회고록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였습니까? 아니, 이상민 장관 그것 좀 빨리 해임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제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 말이 다 맞지만 자신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 뭔가 그랬더니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포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에 이상민 장관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좀 억울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그 엄청난 참사가 났는데 이게 특정 세력이 만든 사건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임성현 대변인님? 말이 안 되죠. 아니, 억울한 일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억울한 분들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억울한 거예요. 이상민 장관의 억울함만 눈에 보이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억울함 눈에 안 보입니까? 어떻게 이따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의 포인트들이 있는데 지금 이 말이 과연 맞냐 아니냐 이제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진표 의장의 회고록이 틀리다면 대통령실에서 강하게 사실관계에 대한 요청을 오히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반박 대신에 뭔가 왜곡됐다는 식의 애매한 표현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무슨 대화가 어땠는지 대통령실에서 아니 그냥 우리 양자로 물어보자. 나 이런 말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대통령실에서 저기 이제 두 분이서 대화를 아마 했을 거고 주변에 아마 스태프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대통령 옆에 항상 다 있으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말한 언어는 거의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럼 기록물 까면 됩니다. 억울하면. 근데 못 까잖아요. 기록물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진수희 전 장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의도 연구원에서 실제로 보고서가 올라갔었고 그 보고서 안에는 이상민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라는 이제 얘기의 보고가 올라가니까 대통령께서 경로하셨다잖아요. 경로 자주 하시니까. 거기서도 어떤 XX가 그랬다 그래? 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렇다 보면 그게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김진표 의장의 말이 조금 더 무게감이 있다. 그리고 회고록이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뭐 파장이 커지니까 이제 또 뭐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뭐 사적인 얘기를 이렇게 왜곡하고 뭐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이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인 소수 의견이 보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하려는 취지였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지만 말입니다. 김진표 의장이 단순히 회고록에만 쓴 게 아니고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박홍근 전 원내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통령께서 이 이태원에 대한 또는 이태원 소위 그 축제와 관련된 할로윈 축제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을 못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 음식을 파는 식당 뭐 몇 개 정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뭐 술집이나 볼거리도 없는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또 뭐 MBC, KBS, JTBC와 같은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 좌파 언론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런 언론사들이 그 축제 2, 3일 전부터 계속 사람들이 그쪽에 몰리도록 유도한 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아는 그 지인의 그런 이제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거에는 부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와 딸이라는 것인지 이렇게 저는 그렇게 메모되어 있던데 그 지인의 부녀도 이런 이제 기사를 보고 뒤늦게 구경을 갔다가 또 사고가 났다 이렇게 표현이 좀 되어 있어요. 그냥 제가 쓴 내용에는 그게 그냥 우발적인 사고의 발생이 아니었다.
특정한 세력이나 또 그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범죄적 사건으로서의 의혹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의장께서 깜짝 놀랐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먼저 규명하지 않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먼저 사퇴시켰다가 나중에 결국 그런 사실이 범죄로 확인될 경우에, 그러면은 정말 이 좌파들의 주장에 말려 들어갔다, 무책임하게 장관을 먼저 사퇴시켰다라고 하는 꼴이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런 그 책임의 문제는 수사를 다 마무리한 후에 지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런 엄청난 참사가 났는데 일단 이상민 장관 책임 묻지 않는 것은 본인이 이야기했던 대로 어떤 책임을 따박따박 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냥 그 주장을 이어갔다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참사가 MBC, KBS, JTBC 이런 데서 야 거기 뭐 가자 막 이렇게 부추기게 해서 사람 많이 모이게 해놓고 밀어가지고 이런 사고가 났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구경훈 기자님, 네.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가 않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박홍근 그 전 원내대표의 메모에 보면은 당시 용산서장이었던 이임재 전 서장 관련된 얘기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한 명 경찰관이 간부가 굉장히 무능했기 때문에 이런 참사를 불러왔다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논리의 연장성이 어떤 게 떠오르냐면 당시에 용산서장을 두고 이분이 이제 2022년 1월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이제 임명된 거는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해 10월에 사고는 났는데 취임 후에 사고 나자 어떤 얘기들을 극우 유튜버들이 퍼뜨렸냐면 문재인이 알박기 했다, 혹은 북한이 개입했다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었는데, 혹시나 그런 주장까지도 인식한 게 아닌가라는 굉장한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분이 무능한 경찰이라고 표어를 했다는데 실제로 보면 이분은 경찰대 구기 출신이고요. 수서경찰서에서 경비과장, 강서경찰서의 보안과장을 지냈고 서울경찰청에서 위관리센터장도 지냈습니다. 더군다나 용산서 당시 상황을 복기해 보면은 당일에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현장에 헬로윈 축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통령실 앞에 집회가 있다 보니까 이분이 그 일을 먼저 막치고 뒤늦게 온 겁니다. 그런 전후 관계에 비춰봤을 때도 이렇게 개인에게 책임을 몰고 물리는 행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날 이제 집회 주최자였으니까 제가 너무 상황을 잘 알죠. 삼각지역 쪽까지 행진했는데 삼각지역에서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해산된 시간이 8시 10분쯤입니다. 그러니까 집회 쪽에 경력을 너무 많이 보낸 것도 사실이고 필요 이상으로. 근데 해산한 시간이 8시 10분쯤이기 때문에 시위대가 남아있어서 경찰병력을 안 보냈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관제에도 여러 기동대가 있었고요. 서초동 아크로스타에도 여러 기동대가 있었고, 아직 이사 가지 않은 관제에도 기동대를 보내놨고요. 그 다음에 시위대는 해산 안 했는데 그냥 용산 집무실을 철통같이 방어하느라고 10시까지 용산경찰서 대부분 잡아놓은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막 112 신고가 빗발쳤는데, 저는 정말 이번에 그 유튜브 음모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요. 일단 그 여러 유튜브가 음모론을 퍼뜨렸잖아요. 그 유튜브가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곳에는요. 안진거리 시위대 가서 뒤에서 밀었다라는 제목의 영상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여운 호랑이님이 그 글을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가로세로 유튜브에서 이태원 참사 배우가 안진걸 소장님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데 2번 연속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형사 소송하려다가요. 해야죠.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저는 8시 10분에 집회 끝나자마자 오마이TV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바이도 다 있는데, 설령 제가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갔다 하더라도 와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거나 하고 함께 응원하러 갔겠죠. 근데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음모론이 난무했는데 윤석열이 그걸 어떻게 믿었냐. 자, 정말 말합니다. 그 유튜브 많이 본다는 너무나 많이 소문나있고 그 유튜브들이 지가 전화 받았다 자랑을 하죠. 두 번째, 윤석열이 1박 2일 만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현장에서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하면서 굉장히 너무나 어떠한 인간적 고뇌나 연민도 슬픔도 없이 이야기한 다음에 압사라고 내진탕이겠지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라면 이게 방송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냐면요. 단 하나도 현장에 대한
그것을 자기가 확인도 못했고 보고도 안 받고 1박 2일 동안 어디선가 술을 많이 마시고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생각나는 것은 유튜브들이 뭐 사람 별로 안 왔겠지. 뭐 좌파 언론이 선동의 사람 모였다 하더라도 설마 압사하겠어? 그 예를 들면 집회 현장에서 체류탄 터짐이나 백골단 뛰어도 맨날 사람들 도망가다 보면 걸려 넘어져가지고 내진탕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상상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전혀 공부도 현실도 파악 안 하고 그냥 자기 머릿속에 또는 유튜브에서 들은 이야기만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말을 했고 12월이 되도록 김진 부장을 만난 게 12월입니다. 온갖 음모론이 전부 다 근거 없다는 게 밝혀져 있는데 언론에 의해서든 경찰에 의해서든 그걸 믿지 않고 12월까지 그 음모론을 김진표한테 그것도 진지하게 떠든 것이죠. 예. 그 대통령 지금 아까 저기 박홍근 의원의 그런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 현실 인식과 모든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어디서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이태원에 대해서 거기 동남아 식당 몇 개 없고 술집도 별로 없는데 뭐 볼 게 뭐가 있어라는 인식. 제가 틀렸어요. 일단은 동남아 식당 몇 개 있는 곳이 아니라 거기 굉장히 유흥가 많고 번화합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저 인식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 이태원은요 할로윈 때마다 거의 성지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라 매년 이태원 하면은 할로윈 때 많이 가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이태원 사고도 어느 정도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매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매년 축제하고 사람 많이 모이고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건데 마치 대통령의 인식은 현실감과 아무것도 없이 야 거기 아무데도 사람도 안 가는데 그날만 왜 유독 많이 왔을까? 라는 음모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좌파 언론이 떠들어서 이태원에 가 해서 젊은 사람들 안 가는 건데 간 거다. 그리고 거기서 뭐 누군가 아보카도 오일을 뿌려가지고 뭔가 이상한 일을 발생해서 만들어낸 사고다라고 인식하는 거잖아요. 저 말이. 그러니까 사회적 대참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정부 하에 내가 집권하고 있을 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희생된 사회적 대참사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남의 탓하고 어디서 만든 거다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 정보의 근원지는 본인이 즐겨보는 극우 유튜버라는 거 아니에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그 유튜브 음모론 정황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요건 제가 좀 잘 아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네. 구기용 기자님께서 이임재 전 용산서장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실제 그 유튜브 그걸 엄청 퍼뜨렸는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걸 지적했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해피면 보니까 용산서장이 한평 출신이니까 또 전라도 출신이 문재인 어쩌고 사태를 악화시켰다. 고의적으로 참사를 해가지고 정권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음모를 퍼뜨린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 문건에도 이걸 유가족들이 모이고 또 좌파들이 개입하면 정권에 문제가 되니 그걸 차단해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당시에. 정황이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임재 이야기를 하는데 이임재 이야기를 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의 채찍근은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서울시내 모든 집회나 안전사고의 총책임자는 서울경찰청장과 서울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윗단계로 올라가서 지방자치와 경찰 총괄은 이상민 장관입니다. 근데 본인이 이상민, 김강호를 너무 사랑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요. 그 사람들한테 불똥 튀기면 안 되거든요. 끝까지 지금도 비호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마침 유튜브 보니까 이임재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그때까지 잊지 않고 있다가 이임재 이야기를 김진표한테 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임재란 자가 무능한 자고 문재인 정부, 마치 우리 정부에 심어놓은 뿌락지 같은 그런 정확하게 그 표현 안 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유튜브가 퍼뜨렸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논리가요. 그래서 결국 검경수사팀이 김강호를 구속해야던 의견 냈는데 당시 한동훈이라든 이상민이 다 그걸 짓밟아가지고 이게 KBS 특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구속도 못했고요. 마지막까지 기소도 못하게 했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용산서장하고 용산구청장한테 책임을 다 떠넘겼는데 그거로는 여론이 진정이 안 되고 유가족도 도저히 안 되니까 최근에 정말 마지못해서 김강호를 가장 뒤에 불구속 기소한 상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부길님 이제야 풀렸어요. 바닥에 기름이 그래서 현장 가서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뇌진탕이 아니고 일에 씨부린 게 이거였네요. 그러셨고요. 똘끼 있는 건희님 김건희가 한 말이 현실이 되네요. 내가 정권 잡으면 검경찰들 알아서 기른다. 유경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무식한 놈이 철학과 소신을 가졌을 때다. 김민영님 매년 일방통행했는데 왜 그 해만 안 했는지 그것도 꼭 따져야지요.
그런 글 주셨는데요. 자, 김진표 의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실 대응도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의견보다도 오늘 아침 한 보수 매체 사설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대통령실의 대응도 의아하기만 하다.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알리는 것은 개탄스럽다고만 했지 무엇이 어떻게 왜곡됐는지를 밝히지 않으니 말이다. 그러니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고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뭔가 구린데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궁금증만 증폭된다. 실제 많은 국민이 아직까지 이상민 장관이 경질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김 전 의장의 회고록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도 많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선제적으로 발언의 진위와 입장을 명쾌히 밝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최상병 사건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도 초기에 적절히 신속 대응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다가 스스로 위기를 키웠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 아무리 민생을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신뢰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님을 이젠 알 때도 됐다. 보수매체 사설입니다. 고교영 기자님.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21대 국회 통과된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인데요. 그 법령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회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의 합추대를 통해서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난달 20일에 명단 구성이 됐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아직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밝혀야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대통령이 이런 정책적인 인식이라는 것이 집행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밝히는데도 주목이 되어야 할 것이고, 가령 예를 들면 당시 참사 당시에 검정색 근조 리본을 해야 되는데 근조 글자가 없는 리본을 공무원들이 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혹시나 윗선의 그런 그 정황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계기로 특조위가 제대로 가동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사실 근조 거꾸로 달고 예. 그다음에 이름 없는 데 가서 조문하고 할 때도 왜 저런 이상한 일을 하지?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조 그대로 하고 이름 그 피해자들 이름 있는 데 가서 조문하고 하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을 매우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매우 불행한 것이 항상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날 때 뭐를 찾냐? 첫 번째, 천공을 찾습니다. 두 번째, 김건희 씨를 찾습니다. 이 두 개가 정상적인 말이 됐냐고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근본에 들어가다 보면 이 둘이 어김없이 있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국가적으로. 그 두 사람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 참 큰 문제죠. 도대체 국정을 어떤 기조에서 어떤 자문을 받아서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특히나 이제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이건 취임 초기부터 취임 전부터 문제가 됐던 건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여다보는 것이 정상적인 매체가 아니고 보수 극우 유튜버 이런 것만 쳐다보는 모양이에요. 뭐 몇몇 알려져 있어요.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랬다는 얘기도 다 들려오고요. 국정을 그런 사람들한테 의존해서 한단 말입니까?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은 이 내용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보인 비정상적인 행보를 보면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다음 날 현장을 방문하여 압사라는 보고에 뇌진탕 같은 게 있었겠지라고 발언합니다. 비좁은 골목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려 참사가 일어난 현장에서 뇌진탕이라니 의아했는데, 극우 유튜버가 제기한 음모론 중 하나인 길에 오일을 뿌렸다는 것에 근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정 운영을 하는데 주요 판단 기준과 근거가 극우 유튜버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력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만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음모론을 두고 혼란이 커지자 경찰은 신속히 조사했고 이미 11월 초에 모두 무혐의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 달이 지난 뒤에도 계속해서 음모론에 무게를 싣고 있었다는 것은 비상식적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여전히 재임 중인 것을 보면 지금도 음모론을 믿으며 이 장관을 물러나게 하면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예. 그 본다는 게 누구예요? 뭐 본인들이 여기도 나오는데 신의 한수 TV도 나오고요. 예. 이번에 그 음모론 퍼뜨렸던 유튜브들 언론에서 지적을 하잖아요. 이봉규 TV도 나오고요. 예. 뭐 서정욱 변호사 관련된 TV도 많이 본다 그러고요. 서정욱은 따따부타도 많이 그때는 본다 개인 그러고. TV 유튜브는 없었고 요즘에 만들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 출연하는 거 예. 봤다는 거겠죠. 뭐 이건 직간접적으로 본인들도 뭐 대통령이 본다고 막 밝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봉규 TV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다 이 음모론이 나왔던 겁니다. 심지어 다시 한번 말하면 정말 안진걸이 가서 시위대 데리고 와서 밀어버렸다니. 정말 지금이라도 고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깜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고소도 안 하고 고발도 안 하고 민형사도 안 해가지고 사실 이거 100% 승소한다 그랬거든 다. 그러니까 더 거짓말 퍼뜨리고 윤석열 같은 사람이 더 믿고 국정이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걸 생각하니까 정말 뿌리 뽑아야 되는데 오늘 이상한 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근조를 못 달게 한 것만 아니라요. 지침으로 참사란 말을 못 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참사라고 썼던 분향소들 있잖아요. 현수막을 다 뜯었습니다. 예산 낭비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바꿉니다 갑자기. 그리고 뭐 임소연도 지적하시는데 영정, 조남 아무도 없는 사실 우리가 일찍 조문 갔는데 영정이나 분향소가 안 받쳐 있으면 사실 조문객들도 기다리잖아요. 돌아오고 나중에 오거나. 네. 그건 기본이거든요. 살아생전의 모습이나 최소한의 망자의 존함을 알면서 그에 대한 지극한 추모의 마음으로 요즘은 장례식장 가보면요. 그분이 생전에 어떤 걸 했는지 영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건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추모의 기본이거든요. 그분의 삶과 이력. 근데 그것도 못 알겠어요. 그 다음에 유가족들이 몰려오게 했는데 무슨 병원에 유가족들이 많이 계셨는데 갑자기 시신을 다 분산시켜가지고요. 유가족들이 이건 증언한 거예요. 유가족 모임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시신이 다 막 몰려 옮기대요. 막 강원도에서 돌아가신 분을 충청도로 옮기고.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하나는 극우 유튜브의 그 농간을 그대로 따랐고 하나는 혹시라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옛날 독재 정권 시절에도 최소 행안부 장관 정도는 이런 큰 사고면 책임을 지잖아요. 국무총리까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 책임지기 싫으니까 자기 측근 비호하고 싶으니까 유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세월호 유가족들처럼 한맺힌 투쟁 못하게 하려고 이런 공작을 했다는 경찰 보고서 당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지금 더더욱 확신이 듭니다. 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경질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여의도 연구원이 올리니까 욕설을 해가면서 이런 걸 누가 올렸어 경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곧바로 여의도 연구원장이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상민 장관과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또 알려져 있잖아요. 굉장히 그 신뢰하고 아끼는 후배. 그 제가 알고 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드리면 그 직후에 여의도 연구원 차원에서 이상민 장관 이제 경질을 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용산에 올렸다는 거죠. 올렸는데 그 보고서를 접한 대통령께서 엄청나게 소위 요새 말로 경로 하시면서 어떤 XX가 이거를 올렸어라고 하시고 나서 그 직후에 여의도 연구 원장이 잘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걸 보면 지금 이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나눈 이야기가 이제 지금 이제 어차피 국민들에게 소개된 이 장면에서 국민들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가 대강 답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요.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입니다. 예,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MB 때 아마 장관이죠. 여당 내부에서도 저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여의도 연구원장이 바뀌었을 때 어떤 일 때문에 바뀌었는가? 그거 바꿔야 된다. 이상민 장관. 어떤 새끼가 이거 바꾸라고 그랬어.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세현 대변인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주 쓰는 용어가 그 말한 그 새끼 말 되게 자주 쓴대요. 네. 그러니까 집에 개새끼가 많아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그보다 더한 말도 많이 쓰신대요. 이준석 대표 때도 이 새끼 저 새끼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예, 어쨌든 여당의 대표인데. 그런데 지금 보통은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집권당이면 그런 보고서 수시로 올라가요. 대통령실에서 다 확인합니다. 웬만큼. 그런데 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의 반응이 참 신기하단 말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청와대에 있었을 때 보면 그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대한 이런저런 뭐 카더라나 마나 말이 있으면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돼요. 맞다 아니다에 대해서. 그런데 대통령실은 지금 의장 그 김진표 의장의 말에 대해서 그냥 오히려 되게 애매하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행동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정치인이 해서 안 될 행동이에요. 정치인들이 이런 거 밝히는 거지 원래 그분 비화를. 그래서 저는 이거 빼박이라고 봐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때 있었던 회의록에 대한 내용을 까면 된다니까요. 그거 안 하고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내용이었다라는 애매한 수준의 말을 한다는 게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관계만 딱딱딱딱 확인을 해보면 이거 뭐 대통령실에서 했든 안 했든 그 말을 진짜 대통령이 했든 안 했든 거 빼고라도 여의도 연구원장 경질된 거 맞잖아요. 무슨 이유로 경질된지 모르지만 그것만 봐도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아까 말한 그 뭐 뇌진탕 이런 것만 봐도 이 말이 사실인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맞습니다. 오죽하면 이 진수 의원이 17대, 18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이겠죠. 그다음에 여의도 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 사정도 잘할 것이죠. 그리고 장관까지 한 일종의 보수 정당에서는 거물급 정치인이었습니다. 꽤 인지도도 있고요. 근데 이 사람 이분이 자기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예전에 독재 정권 시절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생 예전에 91년도에 강경대 학생이 백골단 세파에 맞아 숨져 있었는데 그걸로 내무장을 바로 사퇴를 합니다. 학생 한 만만 숨져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여론이 있으면 최소한 내무장관 정도는 먼저 사퇴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진보든 중든 보수든 그게 왜냐하면 형사 책임 때문에 사퇴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도의적인 책임과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책임들지 아무도 지금까지 책임지지 않고 왔는데 와 저는 지금도 생각해도 치가 떨립니다. 이 부분은 이태원 이제 아까 구경자 이태원 특조위 빨리 이제 지금 여당이 추천 안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데 네. 요건 저 어쩔 수 없이 뭐 특검 추천권 이런 거 다 뺐잖아요. 차 떼고 포 떼고 출범인데 그래도 일단 조사를 해서요. 할 수만 있다면 나중에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위해서 이태원 조사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특검 돌입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했는지 근조를 못 쓰게 저는 그런 것까지 좀 수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조를 못 쓰게 하는 세상에 이런 일이. 구교영 기자님 네. 그때 바뀌었던 여의도 연구원장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이제 김용태 전 의원인데요. 물론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김용태 전 의원이 어제 SNS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이를 바로잡고도 한다는 내용이었고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저는 여의도 연구원장직을 2023년 3월 8일 김비연 대표 체제가 시작되면서 다음 날인 3월 9일에 사직했다. 따라서 이태원 사고 관련 해임당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사고의 그런 책임의 그런 끝단에 있는 행안부 장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고 그거는 야당이나 시민사회뿐 아니고 여당에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그대로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159명 그렇게 많은 수가 갑자기 희생이 됐는데 책임자를 바꾸지 않아요. 그게 비정상 아닙니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바꿔야 합니다 하는 사람을 잘라버려요. 젊은 해병이 수색 작업 나가가지고 급류에 휩쓸려서 순직했습니다. 그 책임 물어야죠. 누가 그렇게 수색 작업 지시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단장 책임 물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을 잡아 넣으려고 해요. 이건 기본적으로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걸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인식체계, 이런 사고방식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아까 얼마 전에 대통령이 무슨 마음 건강 해가지고 무슨 전 국민 마음 투자하는 무슨 행사도 정신건강 거기도 갔는데 치료받아야 될 분은 본인 당사자 같아요. 그 부부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정신건강 얘기를 하길래 제가 참 한숨이 나왔어요. 정신건강 국민들 정신건강 일거에 좋아지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저도 그 생각과 동의합니다. 왜 우리가 탄핵 열차가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지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전 국민들 정신건강 어디 가서 돈 쓰고 투자하지 마시고요. 탄핵열차 폭발한 이유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나와서 지금 이제 질의 답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 동접자가 약간 저조한 거 국회 운영위원회 생중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맘 쓰지 마시고 있는 찐 정어리끼리 똘똘 뭉쳐서 시청합시다. 이은주 반장님 글 올려주셨는데요. 예, 뭐 국회 운영위원회 관심 갑니다.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드래곤 하트님 81만 됐어요. 1000만 갑시다 그러셨는데 와. 지금 현재 우리가 화면 오른쪽에 실시간 청원 동의 수 올려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받아서 올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80만 3,000명에서 우리가 출발한 것 같은데 지금 8,844명까지 전해드렸는데 드래곤 하트님 81만 됐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마 곧 100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국민의힘 보면 미래가 없어 보여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국민의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우리 국민이 5천만 명인데 그 60만 명 넘었을 때 그 60만 명 얼마 됩니까? 이따위 소리를 해요. 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네. 지금 60만 명 몰린 것도 이게 뭐 온라인에서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 분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5천만 명 전체 인구 중에 60만 명이란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치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금 당원이 얼마죠? 한 200만 명 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정파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일반 여론을 전체적으로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침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벤방면을 넘어도 뭐 그런 생각을 유지하시는 그런 건가요? 상황을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네네. 단순히 이 탄핵에 찬성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탄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기에는 뭐 엄중한 문제다 이렇게 저는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부터 계속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정광재 전 대변인 지금 한동훈 대변인하고 있던데요. 한동훈 그룹의 생각이 저런 거죠. 저렇게 비열하고 비천한. 저 사람들 제 판단인데요. 제가 나름 온라인 청원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까? 한 3, 4년 해봤는데 한 번도 청원 안 해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국회 청원은요. 청와대 청원보다도 어렵습니다. 예전에 청와대 청원은 SNS 로그인이라는 게 돼요. 보통 우리가 카카오톡이라는 패스 많이 쓰잖아요. 그걸로 로그인이 돼요. 그러니까 따로 회원가입 안 하고 로그인 절차 간단한 거죠. 국회 청원은요. 딱 두 가지만 되는데요. 먼저 본인이 정색하고 회원가입을 해갖고 다시 로그인하고 들어가거나요. 회원가입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국민들 개인적으로 막 주기 싫으니까 또는 나 한 번만 해야지 하고 그러면 자기 개인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그다음에 통신회사를 다 입력한 다음에요. 또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한 다음에 그럼 통신회사에서 문자가 옵니다. 그것도 숫자가 6개예요. 가끔 헷갈려갖고 저는 잘못된 번호 입력해서 또 누르고 그랬어요. 4개가 아니라 6개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려면 국회 청원은 보통 우리가 구글에서 이렇게 보통 구글 보면 사람들 간단한 설명하는 건 1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이건 5분 안팎 걸립니다. 조금 빠른 사람들은 3, 4분이면. 그리고 근데 지금처럼 사람들이 바쁘고 민생 문제, 생계 문제 곤란할 때 60만이란 건 지금 이제 81만 돌파했네요. 방금 전에. 네. 81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국회 역사상 최대 숫자이고 이렇게 가면요. 청와대 청원 최대 청원으로 돌파할 수도 있어요. 잘하면 200만까지 가면 청와대 청원이 100만 넘어가는 게 몇 거 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청원이요. 그리고 이명박 때 기억나시는데 다음 아고라에서 2008년도에 대규모 촛불 뵙기 전에 한 고등학생이 이명박을 탄핵하라고 올렸는데 그때 그 굉장한 화제가 됐는데 그때 한 130만인가 아고라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80만 100만이라는 건 실제 하고 싶지만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정반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경 기자님 기가 막힌 일이. 그 보는 인식의 기준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이렇게 막 떨어져도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당의 대변인을 했던 분이라고 한다면은 국민적 그런 그 의혹이라든가 여러 국민 동의 청원의 흐름들을 보고 뭐 반성적 성찰이라든가 사과를 하고 뭔가 달라지겠다고 얘기를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특정 정당이라든가 정파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동 혹은 그런 걸로 여기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정말로 아까 사회자도 물었지만 100만이 넘고 그보다 더 많은 수로 향해 간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라고 해버립니다. 겨우 뭐 몇 명이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꼭 선거 끝나고 나면 반성하는 척하고 민심을 읽는 척하고 그랬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런 짓을 하는 자들 아닙니까? 민심을 보여줬는데도 뭐 5천만 명 중에 뭐 60만 명 이따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요 기본적으로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